미경 씨, 정말 괜찮으세요? 정호 씨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분의 품에 안겨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거든요. 네, 정말 좋아요. 62세의 나이에 이런 말을 한다니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이었어요. 정호 씨와 함께 있으면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정호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밤 서로를 찾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정호 씨와 함께라면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남편 경수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3년이 되었어요. 처음 1년은 정말 악몽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남편 목 커피를 내리려고 하다가 멈춰서곤 했죠. 큰딸 은정이와 작은딸 유정이가 자주 안부를 물어봤지만 사실 아이들한테는 제 진짜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라고 말하는 은정이에게 괜찮다. 엄마는 이 집에서 아빠와의 추억이 있어서 떠날 수 없어라고 대답했지만 정말로는 너무 외로웠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저녁 준비하면서 오늘 뭐 있었어? 물어보고 함께 뉴스도 보고 그런 소소한 일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쓸쓸한지. 가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그냥 누군가 옆에서 같이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알았어요. 2년째 되던 해에는 조금 나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장도 가고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손자 손녀들 돌보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면 외로움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에 혼자 돌아오면 결국 같은 기분이었어요. 특히 혼자 먹는 저녁 식사가 가장 서러웠죠. 예전에는 남편이 오늘 반찬 맛있네 하는 말 한마디에도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는 아무리 정성스럽게 해도 칭찬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친구 정수기가 미경아, 넌 아직 젊은데 평생 혼자 살 생각이야? 라고 물어볼 때마다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누가 봐주겠어 라고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정말 평생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막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 3주기를 치르고 나서 정말 허전한 마음에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정수기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미경아, 요즘 시니어들도 소개팅 어플 많이 써. 나도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 많더라.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정수가, 우리가 뭐 20대야? 이 나이에 소개팅 어플? 하지만 정수기는 진지했어요. 진짜야. 요즘 60대 이상 전용 어플도 있어. 실버 커플이라고. 나이 비슷한 분들끼리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같이 취미 생활도 하고 그래. 집에 돌아와서도 정숙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소개팅 어플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나?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인생을 외롭게만 살아야 하는 걸까?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결국 어플을 다운받았어요. 실버 커플 -50세 이상 시니어 전용 소개팅 어플이었죠. 처음에는 프로필 사진 올리는 것부터가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어플을 둘러보니까 저처럼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대부분 배우자와 사별하셨거나 이혼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의 프로필을 보면서 아, 나만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며칠 동안은 그냥 구경만 했어요. 이런 분도 계시네, 저런 분도 계시네 하면서. 그러다가 한 분의 프로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호입니다. 65세이고 2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취미는 독서와 요리입니다. 외롭지 않게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어요. 사진을 보니 단정하고 인상이 좋아 보이셨어요. 뭔가 신뢰가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요리라는 취미가 인상적이었어요. 남자분이 요리를 하신다니 세심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프로필 잘 봤습니다. 저도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울 때가 많아서 가벼운 대화라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 시간 만에 답장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미경님.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시간 되실 때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호 씨와 첫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 1시간 전부터 긴장되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뭘 입어야 할지, 화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남성과 만날 약속을 잡은 게 얼마만인지.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약속 시간 10분 전에 카페에 도착했는데 이미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실제 모습이 더 좋아 보이셨어요. 키도 크시고 정말 인상이 온화하셨거든요. 혹시 미경님이세요? 정호 씨가 일어나시면서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차분했어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죠. 네, 맞아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네요. 일찍 와서 기다리는 게 예의죠. 앉으세요. 정호 씨는 정말 신사분이셨어요. 제가 앉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뭘 마실지도 친절하게 물어봐 주시고 오랜만에 이런 배려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어요.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정호 씨가 먼저 말문을 열어주셨어요. 어플에서 만나는 게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사실 친구가 권해서 용기 내어 해봤는데 이렇게 실제로 만나니까 떨리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이런 만남은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호 씨는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하시다가 조기 퇴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분은 2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처음 1년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미경님도 남편분을 먼저 보내셨다니 그 마음 아시겠죠? 네, 정말 그래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니까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털어놓기 어려운 외로움과 상실감을 정호 씨는 너무나 잘 이해해 주셨거든요. 자녀분들은 어떠세요? 딸 둘이 있는데 다 결혼해서 독립했어요.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자기들 생활도 바쁘니까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정호 씨는요? 저는 딸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죠. 연락은 자주 하지만 시차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정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외로워요. 혼자 해먹는 저녁 식사가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어요. 정말 공감됐어요.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2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정말 그러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대화해봐요.
정호 씨도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았어요. 헤어질 시간이 되니까 아쉽더라고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좋아요. 저도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을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만남도 나쁘지 않구나. 연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친구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정호 씨가 제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에 정호 씨와 두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이번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5월의 따뜻한 봄날이었거든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에는 집에만 있기가 아까워요. 정호 씨와 나란히 걸으면서 한강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오랜만에 이런 여유를 느껴봤어요. 미경 씨는 취미가 뭐예요? 예전에는 독서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정호 씨는 요리를 하신다고 하셨죠? 네, 아내가 아프고 나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은 웬만한 요리는 다 해요. 대단하세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 혼자 해먹으려니까 의욕이 안 나더라고요. 그럼 다음에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제 요리 실력을 자랑해 보고 싶어요. 정호 씨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미소가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날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었을 때 꿈,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대화가 끊어질 새가 없었어요. 미경 씨는 참 이야기를 잘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네요. 저도요. 정호 씨와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해가 질 무렵까지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런 시간을 보낸 것 같았어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는데. 좋아요. 그런데 다음에는 정말 정호 씨 요리 맛보고 싶어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제 집으로 오세요. 정말 맛있게 해드릴게요. 집에 초대받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정호 씨가 워낙 자연스럽게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같았어요. 토요일이 되어서 정호 씨 집에 갔어요. 분당에 있는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집 안도 정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혼자 사시는데 집이 정말 깔끔하네요. 아내가 정리정돈을 좋아해서 그 습관이 남아 있어요. 편히 앉으세요. 부엌에서 요리하시는 정호 씨를 보니까 정말 능숙하시더라고요. 야채를 썰고 양념하고 정말 프로 같았어요. 와, 정말 잘하시네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계란 후라이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하지만 혼자 살려면 해야죠. 그렇게 정호 씨가 해주신 저녁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정성이 가득한 음식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 오랜만에 먹어봐요. 맛있게 드셔서 다행이에요. 혼자 해먹을 때는 대충 하게 되는데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니까 더 재미있네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정호 씨 집에는 아내분 사진이 거실 한편에 놓여 있었어요. 아내분이 정말 예쁘셨네요.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직도 그립죠. 정호 씨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저도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남편 생각이 안 날 때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과거에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죠. 정호 씨의 말에 깊이 공감됐어요. 그동안 저는 너무 과거에만 얽매여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새 시계는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집에 가야겠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정호 씨의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어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현관에서 잠깐 서 있는데 갑자기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맛있는 저녁도 감사하고.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정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미경 씨. 정호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어요.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침 택시가 도착해서 그 순간은 그냥 지나갔지만 집에 돌아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호 씨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기억났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정호 씨를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이 나이에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정호 씨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고 제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미경 씨, 지난번에 정말 즐거웠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미경 씨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마치 20대 소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 나 정말 정호 씨를 좋아하게 된 것 같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해졌어요. 남편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정호 씨와 만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면서 정말 가까워졌거든요.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마음도 점점 열리고 있었고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정호 씨가 또 집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와인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와인까지 준비하셨네요. 특별한 날이니까요. 미경 씨를 만난 지 한 달이 되었거든요. 정호 씨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미소를 보니까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더 특별했어요. 촛불까지 켜놓고 정말 로맨틱한 분위기였거든요. 와인을 조금씩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평소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미경 씨, 저와 만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정호 씨가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와인 때문인지 평소보다 솔직해진 것 같았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호 씨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경 씨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다시 의미가 생긴 것 같아요. 정호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정호 씨, 미경 씨,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저, 미경 씨를 좋아해요.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좋아합니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설레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저도, 저도 그래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는데 정호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혹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걱정했어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와인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는데 왠지 일어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오늘은 좀 더 있고 싶어요. 정호 씨도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았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조용히 음악을 들으면서 와인을 마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호 씨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잠깐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꼭 잡아주시는 거예요. 미경 씨, 이런 말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껴봐요. 마치 젊어진 것 같아요. 정호 씨의 고백에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었거든요. 그때 정호 씨가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소보다 더 깊고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어요. 미경 씨, 정호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볼에 손을 대시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정호 씨가 제 기분을 확인해 주시는 게 고마웠어요. 강요하지 않고 제 마음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정호 씨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처음이었거든요. 정호 씨는 정말 세심하고 다정하셨어요. 제가 당황하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모든 걸 해주셨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이 소중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미경 씨,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중간중간 제 기분을 확인해 주시는 정호 씨를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배려심 깊은 분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이런 감정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행복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고. 정호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서로 눈을 마주치기가 어색했어요. 어젯밤의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호 씨는요? 저도 잘 잤어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침을 먹었어요.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자연스럽기도 했어요. 미경 씨, 어젯밤 일 후회하지 않으시죠? 정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다만, 조금 당황스러워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도 사람인걸요. 정호 씨의 말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맞아요. 우리도 사람이고 사랑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날 이후로 정호 씨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가깝고 자연스러운 사이가 되었거든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게 되었고 가끔은 정호 씨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정호 씨가 워낙 배려심이 많으신 분이라 제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미경 씨 행복하세요? 어느 날 정호 씨가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저도 그래요. 미경 씨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호 씨 생각이 제일 먼저 났고 어떤 일을 해도 정호 씨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행복한 시간이 계속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감정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었어요. 정호 씨와 만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고 있었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여성으로서 살아있음을 느꼈고 매일이 설레고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묘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집에 혼자 있을 때 거실에 걸려있는 남편 사진을 볼 때면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경수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정호 씨와 함께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해서 다른 생각이 안 났는데 혼자 있으면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컸거든요. 특히 정호 씨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후에는 그 감정이 더 심해졌어요. 마치 남편을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빨리 다른 사람과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행복할 때마다 죄책감이 따라왔고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또 스스로가 답답했어요. 정호 씨는 그런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셨어요. 아니면 눈치채셨는데 모른 척 해주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미경 씨,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어느 날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정호 씨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태가 며칠 더 계속되다가 결국 제가 정호 씨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미경 씨, 이번 주말에 만날까요?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그럼 다음 주는 어떠세요? 다음 주도. 딸이 와서 시간이 좀 애매해요. 핑계를 대면서 만남을 미루기 시작했어요. 정호 씨도 처음에는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문자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정호 씨가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간단하게만 답장하고 전화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호 씨한테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남편 사진을 볼 때마다 드는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호 씨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한데 그 행복이 남편에 대한 배신 같아서 괴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호 씨에게서 평소와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미경 씨, 요즘 연락도 뜸하고 만나자고 하면 계속 바쁘시다고 하시는데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신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호 씨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제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당신을 피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해요? 얼마나 상처받으실까요? 결국 며칠을 고민하다가 정호 씨한테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호 씨와 만나기로 한 날 저는 정말 떨렸어요. 어떻게 제 마음을 설명해야 할지 정호 씨가 이해해 주실지 걱정됐거든요. 약속 장소는 처음 만났던 그 카페였어요. 정호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보이셨어요. 미경 씨, 와서 앉으세요. 정호 씨, 늦어서 죄송해요.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을 텐데 그날은 침묵이 흘렀어요. 미경 씨, 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정호 씨가 먼저 말문을 열어주셨어요. 목소리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에요. 정호 씨 잘못은 전혀 없어요. 그럼 갑자기 왜 저를 피하시는 거예요? 요즘 연락하면 대답도 성의 없게 하시고 만나자고 하면 계속 바쁘시다고 하시고 정호 씨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상처받으신 게 느껴졌거든요. 정호 씨, 정말 죄송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문제예요. 무슨 문제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답답하게 지내기보다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낫잖아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정호 씨, 저 남편 때문에 그래요. 남편분 때문에요? 네. 정호 씨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하지만 말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하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서 남편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남편을 배신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눈물이 나왔어요. 그동안 혼자 감추고 있던 감정을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호 씨는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 말을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미경 씨. 네. 그 마음 정말 잘 이해해요. 네. 정호 씨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화를 내시거나 실망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해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미경 씨와 처음 만났을 때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거든요. 정말요? 네. 아내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죽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게 정말 죄책감이 컸어요. 정호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니 놀랍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 마음을 극복하셨어요? 극복이라고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받아들이게 됐다는 게 정호 씨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해 주셨어요. 미경 씨,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평생 외롭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내가 살아있다면 제가 이렇게 외롭게 지내는 걸 원했을까요? 아니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했을까요? 정호 씨의 질문에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제가 평생 외롭게 사는 걸 원했을까요? 아마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예요. 정호 씨의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미경 씨,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랑을 한다고 해서 과거의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남편분에 대한 사랑과 추억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지금의 저와도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정호 씨의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맞아요. 남편에 대한 사랑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새로운 사랑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정호 씨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당연해요. 저도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미경 씨, 우리 나이에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불행하게 보내기에는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정호 씨의 말에 깊이 공감됐어요. 정말 그랬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며 지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정호 씨는 어떻게 그 마음을 정리하셨어요? 아내 무덤에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무덤에서요? 네. 가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 미안하지만 이제는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당신도 이해해 줄 거지? 라고요. 정호 씨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진심으로 아내분과 작별하고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신 거구나 싶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시던가요? 네, 많이 편해졌어요. 아내가 제 행복을 축복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미경 씨, 천천히 하세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제가 기다릴게요. 정호 씨의 따뜻한 배려에 눈물이 또 나왔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호 씨,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이상하게 굴어서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대신 앞으로는 이런 고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한테 말해주세요. 함께 해결해 나가면 되잖아요. 네, 그럴게요. 그날 대화를 나누고 나서 마음이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정호 씨의 이해와 배려 덕분에 제 감정을 정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정호 씨와 깊은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분 말씀이 맞았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며 불행하게 지내기에는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도 정호 씨처럼 남편 무덤에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싶었거든요. 토요일 아침 일찍 남편이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에 갔어요. 오랜만에 찾아가는 무덤 앞이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보, 나왔어. 무덤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평소처럼 꽃을 갖다 놓고 좋아하던 술도 한 잔 부어드렸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서 왔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요즘 좋은 사람을 만났어. 나보다 3살 많은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야. 당신처럼 배려심도 많고 요리도 잘하고. 말하다가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남편한테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 여보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외로웠거든. 매일매일이 그냥 버텨내는 시간이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서 머리카락을 흩어뜨렸어요. 마치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분과 함께 있으면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빨리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게 배신 같아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거든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여도 될까? 그때 갑자기 바람이 더 세게 불면서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해 주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할까? 아마도 미경아, 너 행복해라. 나는 괜찮으니까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순간 마음이 확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남편이라면 제 행복을 원했을 거예요. 제가 평생 외롭게 사는 걸 바라지는 않았을 거고요. 여보, 미안해. 나 이제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게. 하지만 당신에 대한 사랑과 추억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내 마음 한쪽에는 항상 당신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당신 덕분에 30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이제는 나도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볼게. 당신이 축복해 줄 거지. 마지막으로 무덤에 절을 올리고 일어섰어요.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정호 씨한테 연락했어요. 정호 씨, 저 오늘 남편 무덤에 다녀왔어요. 어떠셨어요?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이제는 죄책감 없이 정호 씨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전화 너머로도 정호 씨가 기뻐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정호 씨, 미안했어요. 그동안 이상하게 굴어서.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정호 씨와 만나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한 상태로 정호 씨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미경 씨,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정말 밝아 보여요. 마음의 짐을 덜고 나니까 정말 편해요. 이제는 당당하게 정호 씨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겠네요. 그날 밤 정호 씨와 함께 있으면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이 저를 이해해주고 새로운 행복을 허락해준 것 같았거든요. 마음의 짐을 덜고 나니까 정호 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정말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 만났어요. 정호 씨도 제 변화를 느끼셨는지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셨고요.
미경 씨, 정말 달라지셨네요.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여요. 마음의 짐을 덜고 나니까 정말 편해요. 이제는 우리 관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혹시 누가 볼까봐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호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김 여사님이었는데 정호 씨와 함께 있는 제 모습을 보시더라고요. 어머, 미경 씨. 남자친구세요? 예전 같으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했을 텐데 그날은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네, 좋은 분 만났어요. 와, 정말 좋으시겠어요. 혼자 계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해요. 김 여사님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정호 씨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소개해 주시네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정말 그랬어요. 정호 씨 같은 좋은 분을 만난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나니까 정호 씨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이전에는 조심스러웠던 부분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특히 신체적인 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죄책감 때문에 완전히 몰입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미경 씨, 정말 아름다워요. 정호 씨가 제게 속삭여주시는 말들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었거든요. 62세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죠. 정호 씨,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세요? 어떻게 달라지셨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대돼요. 내일 뭘 할까, 정호 씨와 어디를 갈까 하는 생각들로 가득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경 씨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다시 의미가 생겼어요. 정말 그랬어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호 씨 생각이 제일 먼저 났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행복한 기분이었어요. 그런 어느 날 정호 씨가 갑자기 진지한 얘기를 꺼내셨어요. 미경 씨,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사귀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공식적으로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연인 사이라고 소개하고 정말 연인답게 지내는 거 말이에요. 정호 씨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정말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어요. 62세와 65세의 늦은 연애였지만 20대 못지않게 설레고 행복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당당하게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놀라는 반응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축하해 주셨어요. 미경 씨, 정말 좋으시겠어요.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요? 정말 행복하거든요. 보기 좋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친구들의 응원 덕분에 더욱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서 느꼈어요. 정호 씨를 만나고 나서 제가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우선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편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예쁜 옷도 사입고 화장품도 바꿔보고 헤어스타일도 신경 써서 하게 되었어요. 미경 씨, 오늘 옷 정말 예쁘네요. 정호 씨가 칭찬해 주실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는 기분이었거든요. 건강 관리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정호 씨와 함께 산책도 자주 하고 헬스장도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정호 씨와 오래 함께 있으려면 건강해야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경 씨를 위해서라도 건강 관리 열심히 할게요. 서로를 위해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참 예뻤어요.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인생 다 살았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보냈는데, 이제는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는 생각으로 매일을 살게 되었어요. 미경 씨, 우리 여행도 가보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봐요. 좋아요. 그동안 못 해본 것들 다 해봐요. 정호 씨와 함께 하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경험했어요. 등산도 하고 미술관도 가고 요리 수업도 들었어요. 모든 게 새롭고 즐거웠어요. 정호 씨와 공식적인 연인이 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희 관계는 정말 안정적이고 깊어져 있었어요. 이제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되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정호 씨가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미경 씨,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같이 살자고요? 네. 어차피 거의 매일 만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정호 씨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같이 사는 게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상관없어요. 우리 나이에 형식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한 거죠. 정호 씨 말씀이 맞았어요. 이 나이에 남들 시선 신경 쓸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살까요? 미경 씨 집이 더 넓으니까 제가 미경 씨 집으로 갈까요? 아니면 새로운 곳을 구해볼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희는 새로운 곳을 구하기로 했어요. 각자의 추억이 담긴 집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집을 구하는 과정도 정말 즐거웠어요. 함께 부동산도 다니고 여러 집을 보면서 우리가 살 공간을 상상해보고, 이 집 어때요? 햇볕도 잘 들고 뷰도 좋네요. 좋아요. 거실에서 정호 씨가 요리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그럼 미경 씨는 여기서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상상하면서 집을 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구했어요. 강남 근처의 깔끔한 아파트였는데 방 2개의 거실이 넓어서 저희가 살기에 딱 좋았어요. 미경 씨, 우리 집이에요. 정호 씨가 열쇠를 받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도 정말 설렜어요. 각자의 짐을 정리하고 새 집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사러 다니고. 미경 씨, 침대는 어떻게 할까요? 각자 따로 쓸까요? 아니면?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봤던 문제였어요. 함께 쓰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 연인인데. 정말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모든 걸 함께 쓰기로 했어요. 침실도 옷장도 화장실도. 정말 부부처럼 생활하기로 한 거죠.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어요. 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소중한 물건들을 새 집으로 옮기는 과정이 의미 깊게 느껴졌어요. 자, 이제 정말 우리 집이네요.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정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집이에요. 정말 실감이 안 나네요. 그날 밤 새 침대에서 정호 씨와 함께 잠들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혼자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미경 씨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해요. 정호 씨는요? 저도요. 이런 행복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인 동거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생각보다 큰 문제는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호 씨가 커피를 내려주시고 저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부부 생활이었죠.
미경 씨,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친구들과 만날 예정이에요. 정호 씨는요? 저는 동네 도서관에 갔다가 장도 봐올게요. 각자의 일정도 존중해주면서 함께하는 시간도 충분히 가졌어요.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특히 밤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함께 침대에 누워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내일 계획을 세우고 가끔은 서로를 품에 안고 잠들기도 했어요. 미경 씨, 이렇게 매일 함께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저도요. 혼자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정말 그랬어요.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몸이 아플 때도 서로 돌봐주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미경 씨, 감기 어때요? 약 드셨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정호 씨가 끓여준 생강차 덕분인 것 같아요. 이런 소소한 돌봄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역시 밤 시간이었어요. 6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서로를 원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미경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도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은 젊었을 때와는 또 다른 깊이가 있었어요. 더 진지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더라고요. 동거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어느 평범한 하루를 기억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가장 행복했던 하루 중 하나예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정호 씨가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커피 내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미경 씨. 좋은 아침이에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같이 산책할까요? 창밖을 보니 정말 화창한 가을날이었어요.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 계획을 세웠어요. 아침에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고 점심은 밖에서 먹고 오후에는 마트에서 장도 보고. 좋아요. 저녁에는 집에서 함께 요리해봐요. 정말 소소한 계획이었지만 정호 씨와 함께라면 뭘 해도 즐거웠어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공원으로 나갔어요. 가을이라 단풍이 정말 예뻤거든요. 미경 씨, 저기 벤치에서 잠깐 쉴까요? 공원 한가운데 있는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산책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아이들과 놀아주는 부모들. 평화롭네요. 그러게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정호 씨와 나란히 앉아서 바람을 느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특별한 말을 나누지 않아도 편안했어요. 점심에는 근처 한식당에 갔어요. 저희 단골집이었는데 사장님이 저희를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셨어요. 어머, 단골 부부님 오셨네요. 오늘도 불고기 정식 드실래요? 부부라고 불러주시는 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았거든요. 네, 불고기 정식 2개 주세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 내일 만날 친구 이야기, 다음 주 계획 등등. 미경 씨,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갔다 올까요? 제주도는 어때요? 좋아요. 제주도 오랜만이네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행 계획도 세우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오후에는 마트에 장 보러 갔어요. 함께 장 보는 것도 정말 즐거웠어요.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요? 파스타는 어때요? 제가 만들어 볼게요. 좋아요. 그럼 파스타 재료랑 와인도 사죠. 장바구니를 밀면서 이것저것 고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미경 씨, 이 치즈 어때요? 파스타에 넣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좋아요. 그것도 사요. 정말 소소한 대화들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함께 저녁 준비를 했어요. 정호 씨는 파스타를 만들고 저는 샐러드를 준비했어요. 와, 정말 맛있겠네요. 제가 파스타 만드는 솜씨 한번 보세요. 정호 씨가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와인도 한 잔씩 마셨어요. 촛불도 켜놓고 음악도 틀어놓으니까 정말 로맨틱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미경 씨,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특별할 줄 몰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도 함께 했어요. 정호 씨가 닦고 제가 헹구고 정말 자연스러운 팀워크였어요. 설거지도 함께 하니까 금방 끝나네요. 그러게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즐거워요.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정호 씨가 제 어깨를 안아주시면서 함께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미경 씨, 어깨 안 아프세요? 전혀요. 오히려 편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기대어 시간을 보냈어요.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어요. 함께 양치질하고 함께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저도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정호 씨와 함께 있어서 모든 순간이 특별했어요. 그날 밤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안고 잠들었어요. 정호 씨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잠드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쌓여가면서 저희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특별한 이벤트나 화려한 데이트가 아니어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정호 씨와 함께 한 지 이제 1년이 되었어요. 처음 소개팅 어플에서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에요. 예전에는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보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매일을 살고 있어요. 미경 씨, 우리 1주년이네요. 정말 그러네요. 벌써 1년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날 정호 씨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커플링이었는데 안쪽에 작은 글씨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미경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호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제 변화를 많이 느끼고 계세요. 미경 씨, 요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20년은 젊어 보여요.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거든요. 딸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좋아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정우 아저씨도 좋은 분 같고. 그러게요. 엄마가 이렇게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자녀들의 축복을 받으니까 더욱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요즘 저희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고 정말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겠죠. 그때 그 설렘과 떨림이 지금의 깊은 사랑으로 발전한 거니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60대든 70대든 사랑할 권리와 행복할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죄책감도 있었고 주변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호 씨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도 과거도 편견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특히 남편에 대한 죄책감을 극복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의 사랑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소중히 간직하면서 새로운 사랑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사랑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의미를 갖는 거죠. 소개팅 어플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정말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좋은 인연을 만나고 계세요. 중요한 건 나이나 방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복하려는 마음이에요. 정호 씨와 저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처럼 아름다운 황혼 연애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고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정말 감사합니다.